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의 시장 상황은 작년 글로벌 지수 중 최고의 수익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 연초 들어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월분배형 ETF, 특히 각각 다른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먼저 고정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와 타겟 전략을 활용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그리고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각각 다양한 옵션 전략에 대한 장단점과 이들 ETF의 1월 분배금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받는 높은 분배금이 비과세 효과가 크죠. 그래서 실질 수익률이 계속 높은 이유가 뭔지, 이러한 월배당 ETF 주제를 가지고 이번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ETF 세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먼저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역시 옵션 전략을 고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코덱스 200 아시죠?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매니저의 다양한 주관과 전략이 들어가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상장돼서 첫 분배금을 지급받은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좀 넘었죠. 목표 분배율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최대한 15% 정도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도 1.36%의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있어요. 한 100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평균 주가 지수를 매수하고 있죠. 통상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따라가고 있는 향후 코리아 밸류업 수혜주가 많이 담아져 있고, 특히 ROE가 높으면서 순자산 가치, PBR이 낮은,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면서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배당 성장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ETF에서 매수하고요. 대신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한 콜옵션 매도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위클리 옵션으로 매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30%를 무조건 고정적으로 옵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ETF의 기초자산 상승률은 무조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좋든 나쁜 70%를 쫓아가게 만드는 게 이제 고정 커버드 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배금 지급 기준이 15일 기준으로 하는 월중 배당이고요. 총 보수는 0.3%입니다. 자, 다음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너무나 잘 아시죠. 작년 안에 최고의 월배당 ETF로 선정도 됐고요. 현재 들어온 시총이 약 120조가 넘는 굉장히 이제 거대진 ETF가 됐습니다. 목표 분배율을 한 17%에 맞추고 있고, 이번 달도 1.42%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전략을 쓰기 때문에 목표 분배율 17%가 나올 때까지의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일주일에 2회, 한 달에 8회 매도해서 한 30% 비중 이내에서 목표 분배율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ETF를 쫓아가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통상 국내 배당 같은 200 지수 같은 경우는 배당이 한 1에서 2%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한 15% 채워서 17%를 월중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연보수는 총보수는 0.39%입니다.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아십니까? 요건 좀 됐어요. 상장된 지가 2022년도 12월 달에 상장이 됐고, 상장 초기에는 분배율이 좀 낮고 ETF의 성장성도 좀 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약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고 있었고 특히 7월 이후에는 연 그 한 좌당 2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2% 이상의 월 분배율을 지급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1.82% 가장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죠. 기초자산은 역시 코스피 200 지수를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일부 그 기술주,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어떤 반도체, 또 현대기아 같은 자동차주, KB금융, 신한 같은 금융주, 코리아 밸류업 수혜주 섹터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우주항공 방위산업 같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헬스케어의 대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5% OTM 전략을 쓰다 보니까 콜옵션 매도할 때 그 현재 주가보다 약 한 5% 높은,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면 한 1,500원 정도로 행사 가격을 설정해서 한 행사 가격이 될 때까지 5%까지는 일간 또는 월간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런 전략을, 좀 액티브한 전략을, 그러니까 좀 더 그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유용한 전략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액티브 전략이 주요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좋을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기초자산 상승률을 좀 쫓아가는 걸 높이고, 만약에 박스권에 접어들었을 때는 옵션 프리 비용을 높이는 전략으로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배금과 ETF 수익률을 합한 토털 리턴 수익률은 가장 양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말 배당이고요. 0.5%. 그래서 이런 ETF를 활용하시면 한 달에 2번 정도 월 분배금을 받는 또 어떤 기쁨도 누리시겠죠. 수익률 한번 볼까요? 최근에 3개월 동안의 코스피 지수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36.2%. 코스피가 연초에도 굉장히 그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커버더콜은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라이스 고정 같은 경우도 3개월 수익률이 30.2%. 굉장히 고정 커버드콜이 역시 상승세에서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코덱스 타겟 같은 경우도 29.2%. 역시 만만치 않게 쫓아가고 있지만 고정보다는 조금 처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거 액티브 같은 경우도 26.4%. 역시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조금 다른 고정이나 타겟보다는 조금 수익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최근의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매 장세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밸류에이션이 높은 비싼 뭐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에서 조금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그 다음에 가치주 이런 쪽으로 자금이 순환매되고 있는 선순환 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축통화 달러 가치가 약간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죠. 미국 정부의 뭐 베네수엘라 침공이라든가 그린란드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장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쫓아가는 단기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장기금리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장단기 금리체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금, 은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뭐 구리라든가 농산물 등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실물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이유는 달러 가치 하락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만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더 많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얼마 전에 1480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면서 1430까지 끌어내렸지만 약발이 다 됐는지 다시 1470선까지 고환율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스피의 유일한 향후 방향성의 좀 부담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7월 달에 작년 7월에 1차 상법 개정안, 12월 달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향후 코스피 시장에 좀 어떤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 영상 주제에서 나온 옵션 전략, 제가 고정 커버드콜 하나 가져왔는데,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그 콜옵션 매도 비중 또 기초자산 상승률이 고정돼 있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또 박스권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하락장이라든가 하락 후 상승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쭉 우상향하는 것보다는 일부 조정받으면서 상승할 때가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에서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똑같이 수익률이 안 좋겠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장, 하락장보다는 박스권, 횡보장에서 그 펀드 매니저의 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코스피가 계속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옵션 전략인 우리 외가격, ATM 전략이라 하죠. 옵션 프리미엄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신 기초자산 상승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옵션도 먹지만 ETF의 기초자산 상승률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가격, OTM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라이즈 고정 커버, 타이거 배당 액티브 같은 경우가 5% 행사 가격을 5% 높여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펼치는 OTM 전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 수입도 높이면서 내 그 부동산 가치도 계속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자, 분배금 한번 볼까요? 라이즈 고정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상장됐을 때 좌당 105원, 이번 달 190원까지 역시 성장했고요. 코덱스 타겟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한 1년 정도 지켜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작년 5월에 한 139원 평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10월에 넘어들면서 172원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연말에 196, 드디어 좌당 200원이 돌파됐습니다. 213원. 역시 분배금도 성장하고 옵션 프리미엄도 높고 역시 최고의 월배당 ETF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거 배당 액티브 같은 경우도 그 초기에는 73원 선에서 몇 년간 머물렀지만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어떤 특별 분배금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좌당 200원 넘으면서 이거를 꾸준히 지켜서 현재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ETF가 다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배당이 최근에 수익률이 좋아서 한 1% 초중반대지만 이 부분만 과세고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 다 알고 계시죠? 세법을 보게 되면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코스피 200 커버드콜 ETF 아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예로 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한 해 과표 기준 가격 한번 볼까요? 자, 작년 1월 같은 경우 한 주당 분배금이 좌당 70원인데 과세 표준이 35원입니다. 그러면 50%가 세금이었죠. 근데 2월 달 가서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3월 달에는 좌당 100원인데 88원이 과표 기준 가격에 포함됐습니다. 약 88%가 세금이에요. 4월 달에도 좌당 73원. 근데 과표 기준 가격은 30원. 한 50% 정도가 과표에 잡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보통 연말, 연초에 접어들면서 어떤 법인 결산, 특히 3월 법인 결산, 또 특별 배당 이런 내용들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통상 1월달, 3월달, 4월달 정도에는 배당이 높아서 배당으로 먼저 분배금 제어를 마련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배당을 다 채우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만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근데 5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과세 표준액이 전체 한 10% 이내로 밖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연초에 과표가 높고 한 5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배당이 낮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 보니까 높은 옵션 프리미엄은 다 비과세죠. 그래서 과표 기준 가격이 낮을 수가 있다. 요거를 가지고 또 혹시 세금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통상 배당 소득은 금소세 건보료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분배금, 옵션을 통한 분배금은 과세 제외, 비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높을수록 과표 기준 가격이 낮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연초에 접어들었으니까 좀 가격들 다 팔고 ETF를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다시 들어갈까? 그건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만약에 월배당 ETF를 다 파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차익, 비과세일까요?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는 아닙니다.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 차익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과세 표준의 과표 기준가 오르락내리락 증분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가 사실상 1년 12개월을 놓고 보게 되면 3개월 정도는 높지만 나머지 9개월은 낮기 때문에 통상 평균 과표 기준가는 낮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내지만 세금 과세 금액은 사실상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올해 2026년도 종합과세, 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에 또 건강보험료까지 다 아시겠지만 유의사항을 또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다 아시죠?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뭐죠? 이자, 배당, 분배금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이때 2천만 원의 기준은 세금 내기 전 세정 기준이란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특히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다 합해서 초과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6.6%부터 49.5% 세금으로 한 번 더 내게 되고요. 5월 달에 종소세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싫으신 분들은 명의를 쪼개야겠죠. 개인별 명의를 분산시키시거나 특히 비과세 상품, 과세가 이연되는 우리 연금펀드나 ISA, IRP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납부하지만 금소세도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기업은 배당 성향, 그 당기 순이익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그 비율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 통상 뭐 금융지주가 해당되겠죠. 또는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10% 이상의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율은 보시다시피 2천만 원 이내는 14%, 그 다음에 3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최대 50억 이상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 종목으로 배당받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월배당 ETF 같은 ETF나 펀드, 또 부동산 니치에서 이렇게 분배금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해당되지 않고 역시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당소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분리과세로 이렇게 종목으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합과세, 세금은 내지만 종합과세는 제외되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적용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보시면 금융소득, 직장가입자분들 1,000만 원 초과되면 8.1% 추가 부담이 되는데 여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받은 그 금액도 포함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율이 좀 올라갔죠, 올해. 그래서 직장가입자분들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작년까지는 8%였는데 올해는 장기요양 보험료율 포함해서 8.1%를 본인이 100% 추가 부담하시는 거고요. 지역가입자분들은 2천만 원이 초과되면 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아니면 금융소득, 이자 배당 분배금이 1,000만 원에서 10,000원만 초과돼도 초과된 전체 금액의 8.1%의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다. 이것도 꼭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그 최근에 월배당 ETF 중에서 기초자산 코스피 지수를 활용하는 고정 커버드 콜, 타겟, 그리고 액티브 커버드 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금소세와 건보료,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